챗GPT에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소라라고 하고요. 소라라는 앱을 작년에 9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경쟁 상대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고요. 한 달에 30개까지 무료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 돈 1달러도 못 번 상태에서 포브스 추정 하루 손실액 1,500만 달러. 시장 전선을 확대한 건 맞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하나하나씩 부러뜨리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꺾여버리는 거잖아요. SNS 진출했다가 꺾이고, 커머스 진출했다가 꺾이고 있고, 광고를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된다. 2023년 12월에 구글이 코드레이드를 발동해서 챗GPT 한번 이겨보자. 2년 만에 오픈AI 코드레이드를 발동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잠깐 스톱. 근데 코드레이드를 작년 12월에 발동했는데 벌써 3월인데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 휴머노이드가 왜 끼고 하드웨어가 왜 끼냐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요새 LLM 3사의 패권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요. 또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판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또 여쭤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 챗GPT 끊었다. 네. 제미나이 쓴다라고 하시다가 요새는 또 클로드 쓰신다.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 오픈AI가 소라 서비스를 접고 디즈니는 또 소라에 10억 투자를 하기로 했었죠. 했었는데 그것도 철회한다. 네. 그러면서 지금 오픈AI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흔들리고 있고요. 네. 엄청난 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우선 이제 하나씩 끊어서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오픈AI가 이것저것 다 잘하려다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지금 상황에 처한 거고 흔히 말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는 똑같은 전략을 했는데 돈을 안 벌어도 되거든요. 원래 가진 게 많아서.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안정감 있게 깊이 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엔트로픽은 쉽게 얘기해서 한 놈만 팬다는 정신. 즉 코드만 우리는 집중한다. 네. 코드만 집중하면서 즉 깊이를 갖다가 깊게 뚫었고 여기에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여러분 엔트로픽의 2025년과 2026년의 1월, 2월, 3월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픈AI가 무너지는 시그널을 찾는다라면 엔트로픽의 총 매출이 이용자에서 엔트로픽이 오픈AI를 초월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도요? 네네네. 하지만 매출에서 엔트로픽이 오픈AI를 크로스한다. 이것이 전문가에 따라서는 2026년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판의 역전이 발생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오픈AI를 매개로 했던 많은 기업들이 흔들릴 가능성 마이크로소프트 비롯하여 여기에 투자했던 소프트뱅크라든지 협업하고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2월 달에 아마존이 오픈AI에 3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아마존도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거품론에 대한 논쟁들을 갖다가 대단히 거칠게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사이에 이 오픈AI 왜 이러고 있나 이런 분석들이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 이유도 오픈AI 이퀄 지금까지 AI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미나이를 좋아하시고 클로를 좋아하셔도 사회적으로는 2022년 11월 챗GPT를 출시한 이후로 2024년 상반기까지는 제미나이 제대로 힘도 쓰기 전에 그냥 AI 이퀄 챗GPT였어요. 한 시대를 상징적으로 만들었던 기업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AI 시대가 꽃피우기도 전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관심 갖게 지켜보셔야 되고 경영학적으로 볼 때도 오픈AI가 왜 이렇게 스텝이 꼬이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AI가 LLM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챗GPT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요새 지하철을 타도 60, 70대 어르신분들도 제미나이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변화되기도 했고 오픈AI가 지금 그만큼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 지금 최근에 오픈AI가 접은 서비스들만 해도 좀 많이 되잖아요.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ACP라고 하는 거죠. 작년 2025년 9월에 이제 ACP라는 것은 에이전틱 커머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올해 2026년 1월 초에 이제 구글은 UCP라고 해서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유사한 겁니다. 즉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머신과 머신, AI와 AI까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진척을 못 시켰어요. 월마트
알바마트랑도 같이 협업을 하고 SE랑도 같이 하고 뭐 했었지만 의미 없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건은 2월달에 아마존닷컴이 3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지금 오픈 AI의 주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에이전트 커머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마존하고 대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픈 AI는 ACP를 접고 우리는 추천만 AI로 하겠다. 구매는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 가세요 하는 말은 아직 안 썼지만 네. 사실상 아마존에 넘긴다는 인상을 좀 강력하게 주는 거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코멧이라든지 퍼플렉시티가 아마존 와서 이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소송까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정도로 타 업체들이 본인들한테로 들어와서 정보를 가져가는 걸 막고 있거든요. 제미나이나 클로드가 들어와서 하는 걸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한국도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스토어도 대단히 이 폐쇄적인 정책으로서 이 AI에 기반한 커머스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오픈 AI가 챗GPT를 통해서 지불까지 완료하는 서비스는 당분간 접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접은 거고요. 두 번째로 접은 건 아직 시작도 못한 거. 작년 거 9월에 발표를 했어요. 2026년에 링크드인과 한국으로는 리멤버를 공격하는 하이어링 플랫폼을 시작했다고 자신들의 회사 블로그에 밝혔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 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5년 11월 말에 제미나이를 발표하면서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고 2025년 12월에 오픈 AI가 코드레드를 발동했었죠. 이 코드레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3년 12월에 구글이 코드레드를 발동해서 우리 딥마인드랑 같이 합치고 해서 챗GPT 한번 이겨보자. 그 코드레드를 2년 만에 오픈 AI의 코드레드를 발동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접는 건 아니고 잠깐 스톱. 그리고 챗GPT로 다 모여. 다 모여서 챗GPT 자체를 구글보다 클로드보다 좋게 만들어.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드인과 리멤버를 공격하겠다는 서비스를 일단 보류한 상태고요. 마침내 지난 주말에 소라를 접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라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소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챗GPT에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소라라고 하고요. 네. 많은 한국 분들은 안 쓰셨겠지만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에서 공유와 동일한 서비스인데 AI가 다 만든 이러한 소라라는 앱을 작년에 9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SNS를 출시를 했었고 이것은 경쟁 상대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고요. 네. 이 소라는 여기에서 한 달에 30개까지 사람이 무료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 서비스를 하고 돈 1달러도 못 번 상태에서 포브스 추정 하루 손실액 1,500만 달러. 2천억이 넘네요. 그렇죠. 이거를 손실 보다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결부된 기업이 하나가 있죠. 바로 디즈니죠. 이건 미리 말씀드리면 광고 모델을 안 만든 게 큰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챗GPT도 광고 모델 이제야 테스트 중이죠. 소라에 뭐 돈을 벌려면 광고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유료로 누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무료로 했다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보면은 소라라는 워터마크가 박힌 컨텐츠가 꽤 많습니다. 소라에서 만들어서 소라에다 올리긴 하지만 아무도 안 보니까 그걸 다시 틱톡이나 쇼츠나 릴스에다 갖다 붙인 거죠. 오픈AI가 어떤 비행을 생각했냐면 영상을 만들 때 디즈니 캐릭터를 쓰자. 그러면 그건 유료야. 그러면 디즈니도 어머 우리에게 새로운 돈줄이 생기는 거네. 그래서 오케이 한 거고 9월 달에 정말 폭발적으로 소라 앱이 다운로드 받습니다. 너무나도 인기가 있다 보니 잘 됐군요. 네, 잘 됐어요. 잘 되다가 사람들이 여기서는 보진 않고 만들기만 하는 제작 툴로만 쓰는 거예요. 30개가 공짜니까. 디즈니 것까지 쓸 일이 있겠어요? 디즈니도 이건 해도 들어가도 망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소라 접을게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1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거 접을게. 디즈니하고 없었던 일로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디즈니는 이제 이미지 버리기 전에 퇴각을 한 거가 되겠지만 디즈니 이미지가 이제 AI로 다 만들 수 있는 저작권적으로 합법적인 이런 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물 건너간 일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소라가 그 이미지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앱이 접힌 거군요. 네, 앱을 접은 거예요. 소라2로 여러분 그 영상 생성하고 이미지 생성하고 여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거는 하나의 솔루션이고 AI 솔루션인 거고 앱 SNS, 소셜미디어 이 서비스가 접은 거예요. 작년쯤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챗GPT는 B2C로 나간다. 이제는 정말 대중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커머스 쪽, SNS 쪽 이쪽으로 나가서 기존의 판을 흔들 거다라고 봤었는데 그게 조금
시기상조였군요. 그러니까 전략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지향하고 있는 지금 서비스가 구글 제미나이하고 오픈 AI, 챗GPT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조금 더 확장한다라면 익스닷컴의 뭐 그록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엔트로픽은 독특한 길을 걸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광고를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를 좀 더 일찍 시작해서 돈을 벌면서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픈 AI 이번에도 투자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8천억 달러까지 갔다라는 말까지 있는데, 8천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스페이스X를 추격하고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밸류에이션인데, 이 밸류에이션을 만족시키려면 돈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넓게 시장 전선을 확대한 건 맞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하나하나씩 부러뜨리지를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꺾여버리는 거잖아요. 다 진출한 거예요. SNS 진출했다가 꺾이고, 커머스 진출했다가 꺾이고 있고, 지금 광고 모델 2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테스트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에 이런 컨슈머 시장을 장악할 만한 브레인이 없어요. 또 샘 알트만이 경영을 잘하는 건 있어요. 투자금 잘 몰아오고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땡기고 회사를 빌드업을 하는데 B2C 경험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경험이 없다 보니 이 B2C를 한꺼번에 구글과 메타 수준으로 확대를 해버린 거죠. 하나하나씩 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는 없지만 작년 말에 헬스 서비스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챗GPT 헬스라는 것이 탭에 보면 있습니다. 챗GPT 질문 10개 중에 하나가 건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질문은 좀 암호화해서 서버에 저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겠다고 해서 탭을 열었어요. 그 밑에 아직 완전히 실패자가 아니지만 헬스케어라는 걸 열었어요. 헬스 밑에 헬스케어를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치면 여기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을 갖고 있으면 그 앱을 여기서 통합을 해줘요. 언제 방문 일정이 있는지 건강관리를 해주는 거죠. 처방전이 들어오면 약국에다 보내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건강식품이랑 보충제도 팔겠죠. 그래서 헬스케어는 비즈니스고, 헬스는 답변으로 건강 답변해 주는 건데, 헬스케어가 하다가 지금 스톱된 상태예요. 이것도 돈 대야 되는 건데 또 이것도 안 됐어요. 그렇죠. 돈 대야 되는 거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광고 2월 달부터 미국에서는 지금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챗GPT 고라는 모델도 시작을 했잖아요. 고라는 모델은 하루에 한 달에 $8. 광고를 조금 보면서 싸게 하는 거. 지금 넷플릭스랑 여러분 똑같은 거죠. 그리고 뭐 프리미엄으로 보는 사람들은 광고가 없는 거고, 무료로 하는 사람들에도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 왜 이거를 필요로 하냐면, 지금 뭐 12월 정도의 통계지만 위클리 매주 한 번이라도 질문하는 사람이 지금 9억 명을 넘어섰잖아요. 약 지금 5%가 돈 내고 있다 그래요. 95%는 공짜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트래픽만 잡아먹네요. 비용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세적으로 마케팅을 더해서라도 9억 명을 11억, 15억 만들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현재 구조에서 여러분 11억, 15억 만들면 이 돈 누가 되냐는 거예요. 소라에서만 매일 1,500만 달러를 손해보고 있으면 나머지 지금 손실은 얼마나 크겠어요. 자, 손실 봐도 좋습니다. 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이걸로 번 돈을 가지고 소라도 해보고, 링크드인도 공격해보고, 커머스 해보고, 전 할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오픈AI가 뭐냐면, 사방을 찔렀지만 성공한 게 하나도 없는 건데, 하나라도 성공하면 저는 성장의 모멘텀 다시 마련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또 그 엔스로픽이 올해 1월, 2월, 3월 폭발적으로 단들어 보니까 코덱스를 써가지고 엔스로픽 뭐 쫓아가 보겠다, 뭐 이러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엔스로픽하고 비슷한 B2B 시장을 또 열심히 뚫고 있어요. 최근에 또 무슨 소식이 나왔습니까? 원래 피규어 AI에도 투자를 했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했는데, 휴머노이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다음에 조나단 아이브 얼마 주고 샀죠? 65억 달러. 이건 진정성 있는 거예요. 65억 달러 주고 조나단 아이브에 있는 회사를 샀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2027년에 런칭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매력적인 기계가 나올지 이것도 의문이. 그러니까 지금 성공 가능한 걸 다 뿌려놨는데 하나라도 지금 성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씨를 다 뿌려놨는데 싹이 잘랑 말랑. 근데 이 싹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너무 거예요. 많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안 늘어나고, 또 공세적으로 마케팅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고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뭔가 전략적으로 조금 늪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광고를 테스트 중에 있으니까요. 이 광고 부분에서 성공한다라면 돌파구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전 세계로 광고를 전면화하겠죠. 광고는 아직 테스트 중이니까 현금으로 잘 되는 거는 기업에서 엔터프라이즈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엔스로픽을 쫓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조나단 아이브랑 같이 새로운 엣지 디바이스를 만들겠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겠다라고. 지금 로봇 사업에도 열심히란 말이에요. 옵티머스 쫓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겠다. 원래 여러분 오픈 AI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유사한 것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2022년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2023년부터 모든 거 잠깐 스톱.
하고 LLM으로 집중했던 거죠. 네. LLM으로 집중하면서 챗GPT가 등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월드 모델이 워낙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또 다시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AI로 나가겠다는 거고 여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또 휴머노이드하고 이 도대체 벌려놓은 사업이 몇 개냐라는 거예요.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은 뭐냐면 거칠게 표현하면 떼돈을 벌면서 AI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시장에서. 엔스로픽은 절박한 거예요. 돈을 벌면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만 하겠다. 그래서 하나에서 대박 난 거잖아요. 근데 오픈AI가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AI가 지금부터도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대단히 난처한 입장이 좀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피규어 AI 쪽으로 로봇 만들겠다고 하면 테슬라랑 싸워야 되고요. 광고나 기기 만든다 뭐 이러면은 구글 아니면 메타랑 싸우는 거고. 애플하고도 싸워야 되죠. 네, SNS도 이것도 메타랑 싸우는 거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은 또 엔비디아랑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코드 쪽으로 코덱스는 엔트로픽이랑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다들 강점이 있는 그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거기를 다 조금씩 건드려 보고 있으니 이 터줏대감들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만약에 샘 알트만이 리더십이 강력하고 네. 정말 천재적인 경영인이라면 해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씩 부러뜨려 나갔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하고 네. 내 넘겼으면 그 다음 걸로 나가고.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집중하는 거는 코드 레드를 발동했잖아요. 네. 근데 코드 레드를 작년 12월에 발동했는데 벌써 3월인데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후라를 접고 커머스를 접고 했는데 여기 휴머노이드가 왜 끼고 조나단 아이브하고 하드웨어가 왜 끼냐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 정도는 부러뜨려 놔야 광고라도 부러뜨려 놔야 조나단 아이브 만드는 하드웨어를 좀 저렴하게 팔 거 아니에요. 사면 사람들이 챗GPT는 구독할 거고 광고 모델 볼 거고 뭔가 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챗GPT가 이 광고 모델을 플랫폼으로서 적당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저는 논쟁이건 둘째인 거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료 사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광고가 가장 유효하다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지 광고를 붙여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건 신뢰도거든요. AI가 답변에 잠시 중간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답변에 광고 보고 답변 중간에 계속 더 보실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하기도 어려운 거고 지금 구글도 여러분 제미나이에서 미국에서는 광고를 테스트 중이에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커머스예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로 광고를 가는 거고 챗GPT는 저도 구경은 못하고 이제 스크린샷만 봤는데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여기 대화에 적절한 대화 파트너로 광고로 끼어 있는 것이 예를 들면은 면도에 대해서 10대가 물어봤어요. 면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면도하는 법 좀 알려줘. 자, 그러면 이렇게 면도하는 법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건 PNG가 답변을 잘해서 저 PNG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답변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대화를 PNG로 넘어가서 하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그 브랜드 파워를 주는 거거든요. 자동차 리스하고 싶은데 또는 자동차 이거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나랑 내가 자동차 일반 상식도 가르쳐주고 리스하는 노하우도 정말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도 알려줄게. 그래서 그 대화를 이어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절한 테스트와의 트라이얼 에러가 있을 수밖에 누가 이걸 정답을 갖고 있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챗GPT든 제미나이건 클로드건 무료로 계속해서 서비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엔스로픽은 엔터프라이즈에서 벌려고 하는 거고 확실하게 무료로 하는 서비스는 답변의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챗GPT하고 제미나이는 되게 유사한 수준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광고 서비스의 성공이 저는 오픈AI가 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끝내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트를 마련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인스턴트 체크아웃인가요? 그러니까 직접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챗GPT로에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다가 지금 거를 이제 접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과의 이제 거래가 있었고 광고 모델을 데리고 오면은 이 결제까지 안 하더라도 적합한 카테고리에 맞는 물건을 추천을 해주는데 내가 광고 받은 애들을 좀 우선 노출을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는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무조건 커머스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슬로건을 하는데 추천에 보다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여러분 300억 달러 투자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에서 오픈AI에 투자한 돈이 300억 달러예요. 엔비디아도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지만 아마존도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주로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마존으로 갈아탄 거예요.
AWS는 여러분 종합 백화점이잖아요. 클로드도 판매하고 있고 여기에 오픈AI도 판매하고 뭐 필요하다면 제미나이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백화점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의미는 오히려 아마존닷컴하고의 의미가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까지 전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는 아마존의 패권, 그리고 북미 지역에 있는 아마존의 패권, 아마존닷컴이죠. 이것과 챗GPT가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클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마존하고 전략적인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진다면 강력할 수 있는 것이 리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미나이에서 추천을 정말 잘해요. 네. 제미나이는 지금 UCP를 만들어서 되게 잘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리뷰가 없다 보니까 지금 강력한 리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랑 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리뷰가 많을수록 이 선택은 더욱더 정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쿠팡과 네이버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리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존 가서 제품 동일한 제품 찾아보세요. 리뷰 최소 10배예요. 이 누적된 리뷰의 힘은 어마어마한 소비자들에게 흔히 말하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징, 초개인화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AI가 어떤 지금 구별까지 하냐면, 리뷰 중에서 나중에 정교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로 구별할 수 있어요. 취향이 스포츠인 사람들, 그리고 내구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리뷰를 분류한 다음에 강정수의 취향에 맞춰서 그걸 매칭시켜가지고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리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닷컴은 오픈AI하고 결합될 경우 추천의 힘이 강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추천을 오픈AI에서 더 잘해준다고 하면 구매는 조금 아마존과 연결해 주고, 그러면 UCP, 구글 진영하고 결코 꿀리지 않은 경쟁자가 저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스턴트 체크아웃 또는 ACP에서의 철수가 커머스의 철수는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직접 AI가 있으면서 직접 쇼핑 플랫폼도 있으면서 그걸 한꺼번에 하는 구글 제미나이 같은 느낌이고, 이 쿠팡 같은 강력한 판매, 그다음에 배송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쇼핑 플랫폼과 이 오픈 AI, 챗GPT가 손을 잡으면 네이버, 구글 같은 기종을 겨룰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양대 산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새로운 합정 연행의 그 방정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픈 AI가 단독으로 커머스 시장을 치고 들어가려다가 사실은 아마존하고 얼라이언스를 지금 맺기 시작하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비아마존 계열을 싹 다 지금 묶어가지고, 얼라이언스가 지금 되게 규모가 큽니다. 비자나 뭐 스트라이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월마트라든지 또는 머시라든지 전통 백화점들도 다 들어가 있고, 이 연맹을 확대하면서 한국으로도 확대할 건데, 한국에 지금 쿠팡과 네이버를 보시죠. 네이버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음 달 4월 달부터 클로바 X를 접잖아요. 네. 네이버는 B2C 서비스에서 챗봇 서비스는 접겠다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AI를 접는 게 아니죠. 사력을 다해서 모든 AI 총 역량을 어디다 투여합니까?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는 쉽게 얘기해서 이커머스 기업으로 방향 전환을 선택했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검색도 지금 당장 포기하는 건 아니죠. 검색에서도 AI가 들어가니까, 즉 내부 단도리를 잘하겠다는 쪽. 오픈 AI처럼 지금처럼 스텝이 꼬이는 이걸 안 하겠다. 우리가 원래 잘하던 시장을 수성하는 쪽으로, 디펜스로, 방어 전략으로 결정을 한 거죠. 지금 쿠팡도 새로운 공격자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는 아마존과 오픈 AI 하나의 연합군, 하나는 구글이라는 연합군. 여기에서 단독적인 수성 전략을 쓸 것이냐, 쿠팡하고 네이버 안에는 그런 분파가 생길 거예요. 옵션을 하나 더 두자. 구글하고 협상팀 하나 생기고 오픈 AI랑 협상을 좀 만들자. UCP하고 ACP가 판매자 입장에서 가장 다른 건 뭐냐면요, ACP, 오픈 AI가 추진했던 AI 커머스는 구매가 챗GPT에서 완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인스턴트 체크아웃이 있는 거죠. UCP는 구매는 판매처에서 이루어져요. 구글은 이걸 위한 인프라 수수료를 받는 거고, 인프라를 맡는 거지, 판매는 쇼피파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판매는 카페24에 있는 자사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판매는 원한다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UCP에 들어오면. 대단히 중요한 차이죠. 그러니까 ACP는 판매자가 적대적이고 UCP는 그렇죠. 판매자가 친화적이네요. 그렇죠. 훨씬 더 다른 전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쿠팡이 우리 UCP랑 해가지고 UCP 전선을 거버릴까? 우리 그냥 ACP 전선으로 가서, 또는 뭐 오픈 AI, 아마존, 쿠팡이 연대하는 이런 전선을 그을까? 이러한 선택의 옵션이 지금 한국 커머스 업체들한테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커머스 쪽은 조금 더 큰 판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걸로 수수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발 뒤로 가서 좀 판을 형성을 하고 피아 식별을 좀 해서 다시 해보겠다. 여기까지 커머스 이야기는 저희가 좀 해봤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이제 버리는 것 중에서 샘 알트만이 자기 다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성인 모드 있었잖아요. 네, 어덜트. 그것도 버린다고 한 거죠. 네, 어덜트 모드도 사실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어덜트 모드가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 내면 남친 여친 해준다는 거잖아요. 남친 여친 서비스를 지금 구글도 여러분 캐릭터 AI라는 걸 사실상 인재 인수 형식으로 인수를 했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캐릭터 여자친구 남자친구 서비스는 캐릭터 AI 모방한 거예요. 떼돈을 벌고 있죠. 월간 지금 남친 그 넷플릭스 드라마도 그렇고 네. 영화 허라는 거 네. 2014년에 나왔지만 그 영화 앞부분 시작하면 때는 2025년 나오잖아요. 네. AI 사랑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 메타는 이미 테스트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 시작할 텐데 샘 알트만의 또는 오픈AI 신뢰도가 바닥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국방부하고 엔트로피 갈등 이후에 큐트 그만두겠다 큐트 GPT 이게 해시태그가 250만 개 올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약 3월 한 달 동안 챗GPT 유료 구독을 끊은 사람이 150만 명 정도 나왔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에는 심지어는 이념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는 엔트로피, 클로드, 공화당 지지자는 챗GPT나 그로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에 이념의 색깔이 붙기까지 하는 대단히 치명적으로 안 좋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여기서 어덜트 모드라고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미국 언론에서 AI 컴파니언 시장이라고 하죠. 친구 시장을 시작하겠다니까 어덜트 모드구나. 그러면서 어덜트 하게 된 거예요. 챗GPT는 오픈AI는 한 번도 어덜트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고 남친 여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한국에서는 이걸 또 번역을 하다 보니 19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돈 없으니까 결국은 성인물 서비스 시작한다는데 성인물 서비스 아니고요. 남친 여친 서비스인데 그러다 보면 성적인 이야기가 조금은 오고 갈 수 있겠죠. 이건 충분히 대단히 큰 시장,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픈AI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이거를 잠시 저는 보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